일본인들도 일본을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일본 언론들마저도 조만간 한국에게 추월당할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 엔화 약세가 고조에 다다르면서 달러당 150엔마저 넘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현재 국가부채가 압도적으로 많은 세계 1위의 국가입니다. 이 상황을 일본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다음은 지난 7월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한 강연에서 쏟아낸 발언인데요. 1000조엔 규모인 일본 국가부채의 절반은 일본은행이 사들이고 있다.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다.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일본은행으로부터 빌려서 막으면 된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경제 대책을 펼쳐야 한다. 일본인들은 위의 논리를 들어 일본은 걱정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256%까지 늘었지만 부채의 절반 이상을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논리이며 일본은행이 정부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또 찍어내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행이라는 벽이 무너져도 일본 가계에 금융자산이 있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일본이 부도 위기에 몰려도 그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일본인들이 국채를 사줄 테니 전혀 끄떡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본은행이 국채를 쓸어 담으면서 금리는 제로에 가까우니 일본 정부는 엄청난 빚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새로 국채를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리가 낮다고 한들 빚이 1000조엔이나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1년 예산의 25%를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으며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국채 이자로만 매년 8조엔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지금도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일본도 언젠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은 훨씬 무거워지며 국가 부도와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니 괜찮다는 정부의 말은 한참 틀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금 모으기 운동처럼 일본이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일본인들이 국민적으로 국채 사주기 운동을 벌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쳐도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토록 믿고 있는 자국민들의 금융자산, 지난 4월 이후 여러 대형 은행들은 일본인들의 금융자산이 자본 도피를 경고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자본 도피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올해 엔화의 가치가 20% 넘게 급락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의 차이는 3%를 웃돌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면 20%가 넘는 환차익의 3%의 금리차까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실상 예금 금리는 제로입니다. 엔화를 아무리 끌어안고 있어봤자 이자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물가가 오르지 않던 시대에는 예금 금리가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엔화는 말 그대로 안전자산이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보유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엔저 현상이 수입 물가를 급등시켜 일본 내의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생활용품이나 식품 가격들이 일제히 오르자 가지고 있어봐야 가치가 떨어지기만 하는 엔화는 불안한 자산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내 총생산 약 538조엔, 국내 총소득 약 527조엔의 차이인 11조억엔만큼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사실로서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가운데 이러한 현상을 겪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입니다. 엔화의 가치가 심각하리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가계자산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면 엔화 약세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점점 자본 도피의 유혹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인들도 자국 내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일본의 경제 악순환으로 인해 서서히 몰락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한국의 임금이 일본을 곧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주요국으로부터도 뒤처지고 있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과 함께 싼 일본의 해소가 급선무인 상황이라며 근래에 엔화의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반면 수년째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구매력 평가를 이용하면 한국과 일본의 평균 임금은 2001년 당시에는 2배 이상 차이가 났지만 2013년에는 이미 역전됐으며 2021년에는 한국이 10% 정도 일본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평균 임금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었던 순위는 이제 하위권으로 떨어진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는 실제 일본 내에서 고연봉이라고 불리는 구인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의 어느 반도체 공장은 2023년 대졸자 월 평균 초임이 28만 엔, 석사 수료자 32만 엔, 박사 수료자 36만 엔이라는 구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일본의 같은 지역의 비슷한 업종 관계자들은 고급 인재들은 높은 임금을 바탕으로 싹쓸이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해당 월급이 굉장히 높은 급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우리나라의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대기업 종사자들 다수가 깜짝 놀라며 이게 무슨 고임금이냐? 며 의문을 품기 일쑤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거의 모든 것이 오르지 않아 성장이 정체되었고 임금은 제자리 걸음에 물가는 한없이 오르는 상황이며 국가의 부채는 막대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점점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비타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